괜히 또 토요일 아침에 쉬셔야 되는데 그 EKG 컨퍼런스 하자고 그래서 전부들 이제 모였는데 뜻있게 좀 더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성 선생님 먼저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해주시고 디스커션 하죠. 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심전도 박일환 교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심전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일렉트로피지오를 베이직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아주 좋은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없고 선생님 모시고 하니까 가능한 일 같아서 이렇게 케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처음부터는 아주 쉬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7세 여자 환자고 임신 중인데 팔피테이션이 지속돼가지고 뭐 혈압의 변동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응급실에 왔던 당시의 심전도입니다. 시간을 드리니까 잠깐 한번 보시죠. 그래서 relatively narrow QRS tachycardia하고 EKG V1에서 right bundle morphology인데 V6에서 S가 좀 깊어요. 깊고 superior axis인데 AVRS predominant 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SVT로 응급실에서 착각을 하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LV에서 생기는 VT가 아닌가라고 어썸션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클루는 이렇게 AV 디소시에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환자가 터미네이션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심전도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커플링 인터벌이 거의 똑같고 근데 PBC 바이제미니가 타키카디아 때와 거의 똑같은 이런 심전도를 보일 때 우린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어썸션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박일환 선생 안 들리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걸로. 마이크를 지금 꺼놨었답니다. 지금 그 네로큐어러스 타키카디아 EKG 보일 때 RR 인터벌은 아주 레귤러했었나요? 네. 근데 PP가 조금 이레귤러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디소시에이션이 보이고 있어요. 네. 뭐 선생님 혼자 하시기 좀 지루하시면은 여기 우리 펠로우 선생님들도 여럿 앉아 있습니다. 시키셔도 됩니다. 선생님, 우리 요거로 뭐 지금 보통 LV 페스클 근처에 생기는 건 타키카디아, 리엔트론 타키카디아도 있고 페스클에 생기는 오토마티스티암 트리거드 액티비티에 의한 타키카디아도 있고 또 페페럴 머슬에서 생기는 그런 타키카디아도 있고 근데 이런 클리니컬 패턴 갖고 우리가 EP를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먼저 뭐 어떻게 어썸션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돌아가 보실래? 잠깐. 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아까 디스커션 하신 게 SBT냐 BT냐 아셨죠? 물론 네. 디소시에이션이 있으니까 BT는 맞는데 또 다른 EKG 캐릭터스틱을 보시면은 그 리드 2하고 3 보시면은 너칭 있죠? QRS 안에 봤어요? 네. execute 너칭 있지. 이런 것들은 SVT를 seldom observe하는 그런 EKG입니다. 첫 번째. 팔로 선생님들 보실 적에 QRS complex가 relatively narrow인데 저렇게 X가 바뀐다는 거는 SVT는 very unusual pattern. 그때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This may not be SVT. Okay? 그리고 물론 QRS width가
아주 사이너스 같이 내려하지 않지만은 터미널 S 프리코리얼 같은 경우는 와이든 돼 있잖아요. 보셨어요? B2, B3까지 내려가네. B4 올라가다가 너칭 있잖아. 특히 B2 보세요. 프리코리얼 B2 예 올라오면서 슬러기시 하면서 너칭이 생기잖아. 봤어요? That would be against the SBT.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 선생님 물어보신 거는 이게 만약에 퍼스티큘러 비티냐 파필라리 머슬이냐 보시면은 파필라리 머슬 같은 경우는 EKG 액세스 디터민할 수가 없어. Looks like a middle of nowhere. 맨날 그 EKG 프레젠테이션 가시면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B2, B3 QRS 암플리튜드가 바이페이직이면서 똑같아. 근데 이 환자는 3가 굉장히 좀 딥하죠. S웨이가. 그 다음에 파필라리 머슬 BT는 조금 더 와이드하죠. 그랬어요. 이것이 샤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트리스코이드 액티베이션 타임. 굉장히 빠르죠. 사이너스 같이 뚝 떨어지잖아.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빠르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제일 빠른 게 among the two BT, particular BT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캐릭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라이번들의 그죠 선생님? PBC도 네. superior access 그죠? 네. 그러면은 옵션이 what do we have? particularly 몇 개 우리 how many BT we know? particular BT? subtle? 그죠? 네. 네. 그다음에 posterior, anterior. 그러면은 지금 EKG 이게 딱 눈을 볼 적에 posterior 아니면은 subtle해야 되겠지? anterior 아니겠지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septum 쪽에다 붙어 있는 이유는 precordial의 activation time을 보거나 QRS axis를 보면은 septum 쪽으로 많이 붙어 있지 않나. 근데 posterior도 you can exclude it. 왜냐하면 lead 2가 predominant하게 S 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프리테이션 한 거 요 EKG 갖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메저가 different kind of QRS morphology가 보이고 있는데 narrow QRS하고 그다음에 조금 morphology가 다른 relatively narrow QRS가 보이는데 세 박자씩 지금 그룹 비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캘리퍼를 갖고 재보니까 compensatory pause가 보여요. 그리고 different morphology 갖고 있는 QRS 앞에는 preceding P wave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건 아마도 regular하게 나오는 frequent PBC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앞에 EKG 타키카디아 EKG를 보시면은 morphology가 PBC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VA dissociation이 없다고 하더라도 VT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로 보이고 아까 황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papillary muscle BT에서는 유펜 그룹에서 나온 그 데이터 보면은 V1에서 unusual shape의 RBB morphology를 보이는데 small q가 보이는 게 papillary muscle BT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ABL에서 q가 또 없는 게 papillary muscle BT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모양 봐서는 아마도 fascicular BT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굉장히 QRS가 좀 얇아서 혹시나 어퍼셉탈 BT 가능성은 없는지 그 좀 디스커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upper septal BT라 그러면은 일단 septum에서 오리진하기 때문에 precordial에 지금 RF가 있잖아 기본 라이번들에도 네. QS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RF가 precordium 쪽을 그로하고 있잖아 계속 쭉. 그러니까 이게 septal, high septal BT가 early invasive conduction system 하는 것도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라이번들이 너무 패럴이 클래식하기 때문에 아마 unlikely. 그리고 보시면은 inferior lead 3 S웨이가 그냥 딥하잖아요. ABX도 그렇고 그죠? 리드 3요? 예, 3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붙어 있는 게 더 inferior lead 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septal, high septal BT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엑시스가 슈피리어 엑시스가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아직 그 서킷이나 아니면 뭐 생기는 포커스가 완전 밑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지? 위에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동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랐어요? 예? 잘랐어요? 아니 몰라요.
접했을 때. 잠깐만. 그래서 우리 하나 생각할 거는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는 인덕션이 뭐 25%에서 안 되잖아요. Right. 그래서 그 패스트클래스 생기는 리엔트런트 타키카디아 LVVT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PVC가 똑같은 몰폴로지의 것이 이렇게 트라이제미니로 나타나는 패턴은 우리가 잘 볼 수 없죠, 대부분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트리거드 액티비티나 아니면 오토마티스트한 포컬한 그런 오리진의 소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자를 우리가 어블레이션 하겠다고 하면 이런 PVC를 타겟으로 해서 매핑이 좀 더 쉬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세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리엔트런트 메커니즘이 아닌가, 인덕션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그런 서제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 particular BT 하는데 뭐 많은 literature publication에 P1, P2라는 그런 컨셉이 많이 지금 저장되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 P1, P2의 정체는 아직도 누구도 뭐라고 정확하게 판명된 게 없어. 그런데 그 P1, P2가 뭐 미드아시컬릭에다가 ascending이다, descending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시는데 일단 그 엘렉트로감 자체가 잘 보시면은 리더십 퍼블리케이션 푸킨지 5도 아니고 그 엘렉트로감 자체가 보시면은 그렇게 푸킨지 같이 샤프하지도 않고 조금 브로드 하면서 어떤 적엔 좀 파필드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이 메카니컬 노이즈가 아니냐 그런 뭐 디스커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P2를 타겟해서 successful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가 이제 그 particular VT가 리엔트리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꼭 P2, P1을 타겟해서 어블레이션 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P1, P2보다도 particular VT도 어느 경우는 이게 파라파시클러 오리진인데 인베이징을 얼리하니까 타키카리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에서 그래서 사실 그 인덕션이 안 될 경우는 보통 모든 실험실들이 그냥 리니어 어블레이션 하죠. 다 쭉 그냥 퍼펜디큘러하게 특히 샌프란시스코 그룹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숙세스한 레이트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particular VT는.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PVC가 나오는 경우는 항상 같이 타겟팅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PVC가 이렇게 바이제미로 나오는 particular VT는 거의 없어요. 우리 경우. 그래서 애먹을 때도 많고, 그래서 어떤 적에는 환자가 몇 번씩 병원에 다시 불러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particular VT는 트리거 자체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몰라. 무슨 메커니즘인지, 뭐가 트리거를 하는지. We have no idea. 선생님, 그 벨 하슨이 처음에 그 리포트 할 때는 이게 particular VT가 리엔트런트 메커니즘으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그 한 10여 년 전에 노가미 선생님이 발표할 때 그 질문하셨던 기억나는 게 이게 PVC가 트리거되면서 리엔트리를 유발하는 거는 어떻게 구별하냐고 질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더 주시죠. Initial 그 벨라신 BT는 이거하고는 좀 틀린 것이 QRS 컴플렉스가 와이드해요. 조금 더. 특히 액티베이션, 인치스코드 액티베이션 타임이 조금 슬로우하고 이번에 그저께 제가 한 케이스가 베라파면 센시티비티예요. 그 성심병원에서. 근데 그 경우는 보면은 clearly 푸킨지 5가 사이너스 프리시딩 하지만은 BT동에는 푸킨지 5가 within inside the breast pump. 그게 캐릭터하고 두 번째 파필라리 머슬보다도 트라베큘레이드 에리어에서 많이 생겨요. 우리 경험으로는 LV. 그래서 저희 경험으로는 그 베라파면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는 환자를 인트라카르 에코 해보면은 트라베큘레이드 굉장히 심해요. 뉴저하게. almost semi non-compacting ventricle 같아. 이분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CT도 그렇고 모든 게 그 케이스도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정확하게 그 트라베큘레이션 어디에서 오는지는 저희들이 매핑을 잘 하지 못해서 아직 모르지만은 we think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intramuscular trabeculation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베라파면 센시티브인데 local reentry 있어도 그렇게 fascicular VT 같이 reentry 안 생기지 않아.
그럼으로써 어블레이션 할 적에 그 트래픽 딜레이션을 갖다가 양쪽을 다 지져도 결국은 안 되는 경우는 엑짓하는 포인트, 그 꼭대기 프록시말 가서 지져야만 터미네이션.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프록시말 오게 되니까 후킨지 파이버나 파시클러 포텐셜이 컨덕션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로컬 액티베이션보다 프리시돼. 그래서 컴플레인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I don't believe Verapamil DT is re-entry, marker re-entry list. Could be local re-entry. 근데 노감이 he feel that a different way. He think that could be a re-entry. 왜냐면 그 선생님은 re-entry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인수라가.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디오패딕 DT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타키카르 서큐스인가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안 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일단 뭐 클리니컬 옵저베이션 베이스드 개개인의 그 인베스티게이터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오픈 투 디스커션. 그렇지만 제 퍼스널 뷰는 probably micro re-entry 아니면은 is a deep muscle originating DT. 네, 그렇게 봐요. 성진병. 네, 그래 노가미 예, 말씀하세요. 네, 노가미 선생님 그 페이퍼에도 보면 앞에 그 P1, P2가 그렇게 해서 결국 인트레먼트가 되기 때문에 리엔트리 같기는 한데 그런 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서킷을 다 딜리네이션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선생님 말씀같이 아직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것 같습니다. 네, 10분 벌써 넘었습니다. 한 케이스 가지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디스커션 감사드리고 67세 여자 환자입니다. 팔피테이션이 그렇게 오래 시작된 건 아니고 한 3년 전에 한 번, 두 번 있다가 최근에 이제 한 몇 개월 걸쳐서 팔피테이션이 발생한다고 해서 응급실에 와서 찍은 심전도입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은 잘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네, 시간은 충분하셨을 테니까 네로 QRS 타키카디아 150회 정도 가고 있고 여기에 이런 P웹 액티비티가 보입니다. P웹 액티비티가 보이고 아주 QRS는 레귤러해 보이는데 몰폴로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또 요 녀석 같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RP가 이런 간격이 레귤러 하는 것이 다미넌트한데 한 번씩 이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아졌을 때 보면 앞에 RR이 일정하다가 뒤에 오는 RR은 이렇게 당겨져 옵니다. subsequent한 RR은 이게 RP가 짧아졌다가 뒤에 오는 RR이 당겨왔죠. 그 다음에 타키카디아가 돌아와 컨버전 되고 나서 찍은 심전도인데 이게 또 EP를 하는 사람이니까 눈에 탁 띄더라고요. 그래서 PAC가 딱 생기고 이렇게 뒤에 이런 게 생기고 요게 여기 보시면 리드 3 한번 보시고 AVR 한번 보시면요. 리드 3의 AVR 그 다음에 아까 변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원래 도미넌트한 RP 인터벌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SVT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네로 QRS 타키카디아인데 RR 인터벌은 아주 레귤러하고 그다음에 그 리트로이드 P 같은 게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한 비트씩 RP 인터벌이 당겨지는 게 보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EKG 보시면은 그 다음 거요. 여기 보면 irregular beat가 앞에 second beat에 보이는데 거기 보면 T-웨이브 앞에 first beat에 T-웨이브에 얹혀 있는 너츠가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이건 APC가 뛰면서 온
premature bit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QRS 뒤에 마치 J-wave 같이 retrograde P-wave로 보이는 게 지금 보인다는 그게 정리된 소견인가요? 맞습니다. 네. 하나는 또 이렇게 RP가 바뀌었을 때 subsequent한 RR 인터벌이 shortening이 생긴다. 재밌는 이케이지네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로 QRS 타키카디아 SVT인데 뭔가 APC가 frequent APC가 같이 동반되는 환자고 APC가 이 타키카디아를 리셋하지 못하는 그런 파인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PAC가 왔을 때 이렇게 이 사람이 PR 인터벌이 좀 길기는 길죠. PR 인터벌이 좀 길기는 긴데 여기에는 escape junctional rhythm하고 사이너스가 같이 오버랩돼서 약간 디소시에이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는 리셋 돼가지고 보면 PR이 길긴 깁니다. 근데 PAC가 왔을 때 보면 PR이 아주 길어지죠. 아주 길어져서 혹시 슬로우 패스웨이가 있지는 않나. 이거 도미넌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에비 컨덕션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PAC가 왔을 때 저런 프롤게이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슬로우 패스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리트로이드 에코가 생기지 않았나. 심전도 소견으로는 그런 서제션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게 리트로레이드한 RP 인터벌이 지 혼자 아무 RR 인터벌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이게 RP가 변했고 그 RP가 짧아지니까 뒤에 오는 QRS가 당겨져 왔어요. 그래서 저것이 RP가 바뀌는 것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RP가 바뀜으로 인해서 뒤에 subsequent한 QRS가 당겨오는 것은 어쨌든 에이트리움하고 벤트리클 사이에 릴레이션이 있다. 타키카디아는. 그래서 뭐 오토마틱한 정션이나 septum에 생기는 그런 네로 QRS 타키카디아는 아닌 것 같다는 룰아웃을 할 수 있겠고 이제 남았는 것은 AV 노드 리엔트리에서 서킷은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인디펜던트하게 리트로그레이드 P가 달라져서 슬로우 패스웨이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 다음 비트가 빨라졌다. 리셋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바이패스 트랙트가 저렇게 RP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 그렇게 짧지도 않기 때문에 바이패스 트랙트의 리트로이드 컨덕션을 룰아웃 할 수는 없는데 두 개의 바이패스 트랙트가 있는 경우에 저렇게 RP가 달라져서 리셋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한 번의 비트만 그 다른 바이패스 트랙트 올라갔다가 또 기존의 도미넌트한 바이패스 트랙트로 계속 진행되기는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을 듣겠습니다. 선생님께. 거기 그 PR 인터벌이 지금 아까 그 베이스라인 이케이지에서 PAC가 있을 적에 first degree AV 블락이 더 길어졌다 하셨잖아요. 네. PAC인데 지금 prolongation이 clearly more than 40ms 넘어갔죠. 네. 그다음에 이제 retrograde P wave가 있는데 P wave morphology 보시면은 그 굉장히 short하죠. BA 인터벌이 그죠? 그래서 그리고 inferior lead에 biphase 같이 보이고 lead 3도 좀 flat하고 AVR은 positive이죠. P wave가 그럼 inferior superior axis consistent with the echo beat 그죠? 네. 만약에 이것이 left side에서 오는 bypass track이나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컨덕션이 빠를 수도 없고 그렇죠? 조금 더 뒤에 와야지. 있습니다. right side lateral axillary pathway possible 그렇지만 AV 노드로 내려가서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뒤에 인터벌이 longer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인딩을 보면은 favor for the AVNRT. Okay? Given said that 그 타키카디 EKG 돌아가세요. 그 타키카디 EKG 보시면은 그 VA conduction interval이 보시면은 짧아지는 그 지금 example 보여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마크 하셨죠? 거기 보시면은
그 너칭에 그 터미널 S 웨이브 그 컴플렉스가 그 밑에 B2에서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B2 보시면은 지금 P 웹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려요. 봤어요? 거기. 네. 그죠? 네. 근데 거기는 P 웨이브가 리셋된 그 컴플렉스 퓨전 비까지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혹시 during the ADNRT 가고 있는데 PAC가 거기 fall 한 게 아닌가. 근데 one possibility. 그죠? second은 이게 relatively longer VA conduction time이죠. AVNRT 치고는. 물론 환자가 펄스 그레이브 블락이 있어서 AVNRT도 VA, 그러니까 short RP 타키카르디면은 조금 relatively long 하면 slow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쩌면 이게 slow가 slow fast로 바뀌지 않느냐. 그런 possibility도 consider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환자분이 벌써 PAC가 있었기 때문에 during the AVNRT에 spontaneous PAC가 H를 캡처하지만은 타키카르디아스를 캡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저는 그게 first diagnose가 같고 두 번째는 slow인데 slow fast로 가끔 바뀌지 않는가. 근데 during the 타키카르디아에 저렇게 한 빛만 slow가 slow fast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AVNRT 때 우리가 S2 주는 것 같이 H름에서 그런 형상으로 그게 캡처되면서 PAC가 타키카르디아 리셋이 안 되고 continue ongoing. multiple interval 해보시면 똑같아. compensation이 없어.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뭐 제가 보기에도 AB 노드 리엔트리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한데 정셔널 타키카디아 지금 익스클루전이 됐나요? 정tional 타키카르디아 exclude 되는 이유가 하나 있지. What is it? 정tional 타키카르디아는 VA 컨덕션 타임 저렇게 길지 않아요. B1 저게 적어도 60ms 넘는 것 같은데, 그죠? I1 하니까 맞지 않나? 예, RP가 너무 길다 길지. 말씀이시죠? 그치. 예. 왜냐면 왜냐면- 정상 타키카리아는 워낙 AV 노드, 컴팩트 노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타키카리아가 생기면은 물론 two of the EKG는 대개가 P웨이브가 non-visible, truly. 나이가 regardless. 근데 특히 persistent 정상 타키카리아는 애들은 어떤 쪽에는 P웨이브가 QRS 앞에 나와요. 살짝. 왜냐하면 걔네들은 BA 컨덕션이 굉장히 빠른 애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연사가 있으시니까 정상 타키카리아도 possible.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엔 RP가 좀 길어. 이제 저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잭이나 오드 페이퍼 보면은 JT 감별하기 위해서 HR 프리머처 비춰서 Right. 디퍼런셜하는 그게 기억나서 지금 여쭤봤어요. Yes. 그래서 근데 말씀같이 PAC가 오면 그러니까 이 벡터가 거의 비슷해서 말씀같이 PAC에 그러니까 early PAC이기 때문에 슬로우 패스에 캡처해서 리셋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말씀같이 잘 보긴 어렵지만 얘가 ongoing 하다가 한 번씩 엑시스이 에비노드에서 패스트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도 아닌가. 디퍼런셜 그런 소재- 게 있지. 근데 네. 지금 봐서는 타키카리아가 물론 이제 AVNRT가 타키카리아 스트로크도 완전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모릅니다. 슬로우 패스 했지만은 이제는 패스 때는 인버브 안 돼 있고 슬로우만 인버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이걸 디터민하는 거는 안티그레드 베트그레드 림브에서 AVNRT가 아니고 adjacent perinodal atrial tissue가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possibility는 있죠. 그러나 지금 EKG 상으로 봐서 PAC가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에코빗이 있고 그 에코빗의 타이밍이 보시면은 비주얼하잖아. P웨브가 보시죠. 이 PAC 리턴 에코빗 특히 AVR의 포지티브잖아. sharp 봤죠? 그 타켓을 가보세요. 그 빛에 다시 가보시면은 AVR에 그 없는 빛에 그게 샤프너스가 더 인크리즈 못 봤어요? 그 굉장히 샤프하죠? 그거.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보시면은 샤프너스가 다른 것들은 좀 있는데 그 지금 그 앱센스한 빛에는 샤프한 게 없어. 내 눈에는 그냥 조금 더 블러트해. 그 나중에 그 뒤에 지금 보시면은 AVR 쭉 따라오면 샤프너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셨어요? 네. 예, 그거. 아니 그 없는 빛 그거. 그러니까 조금 패턴이 바뀌어 완전. 그래서 슬로우, 패스트, 슬로우 possibility 있지만은 PAC가
있지 않나 하면 저 그렇게 보는데 하여간 뭐 one way or another 이게 open discussion이니까 possibility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네. PAC favor하고 AVNRT slow fast is a second choice. 네, EP를 안 해서 모릅니다. 나중에 해보가 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speculation이고 mechanism discussion이니까 우리가 네. 이제 디테일을 배우는 거니까 좋죠. 다음번에 네. 정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다음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했던 케이스인데 지금 벌써 30분이 다 돼갑니다. 37세 남자하자고 팔피테이션 다큐멘트 됐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큐멘트는 이 케이스는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프리사이테이션이 보이는 10년도입니다. 그래서 캐테터 플레이스먼트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건지 제가 지금 알 수 없는데 그때 그 마킹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라이에춤에 데카폴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CS에 데카폴라 들어가 있고 이렇게 히스번들이 관찰되는 그런 EGM이고요. 근데 카테터 인듀스 HR 피브리니시를 발생했어요. HR 피브리니시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RR 인터벌이 가장 짧을 때가 보니까 250 정도 되더라고요. 250 정도 되는 컨덕션이 있는데 갑자기 이 컨덕션이 없어져요. 컨덕션이 없어지다가 다시 패스트한 컨덕션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이패스 트랙트가 서든 데스의 리스크가 높을 때는 패스트한 컨덕션을 일으켰을 때 VF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250ms 이하가 안 되면 그런 찬스가 높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더 느린 그런 레이트에서 바이패스 트랙트가 블락이 되느냐 이런 케이스를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트라카디악 AF 대 EGM인데 그래서 뭐 바이패스 트랙트 포텐셜은 한 포스셉트럴 사이트에서 이렇게 포텐셜을 찾아가지고 오블레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듀얼 에비노드가 있긴 있었어요. 인덕션 안 돼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빠른 컨덕션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슬로우 할 때 이렇게 프리사이테이션이 없어지냐 하는 것이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뭔가 지금 컨실먼트가 생긴 기전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카테타로 바이패스 트랙을 범프 시키신 건 아니죠? 그 범프가 됐다 그러면 이 순간이 요 순간에 범프가 일어나고 뒤에 금방 돌아왔거나 아니면 이런 패턴이 반복적이지 않아야 될 텐데 반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테타 범프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카테타를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럼요. 메카니컬 어블레이션 하신다고요? 나라천. 아니요, 이때는 찾는다고. 근데 이때는 어블레이션 캐터도 없었어.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을 때예요. 오케이. 제가 한성님이랑 같이 한 케이스인데 이때 그 HRA 캐터하고 CS 캐터 마니플레이션 하면서 자꾸 빠져가지고 AFib가 생겼어. 그때 본 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 메커니즘으로 한 가지 서제스트 해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HR 플러터 때 RR 인터벌이 Fine HR Fibrillation 때보다도 훨씬 짧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Repeated Concealment라고 해서 AV 노드 근처나 아니면 바이패스 트랙 주위에서 Fibrillatory wave가 생기면은 오히려 Fine한 게 들어갈 경우에는 Concealed Conduction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하여튼 이 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프리머치어 빛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갑자기 RR이 길어지면서 네로 큐러스가 생겨서 좀 어뉴저얼한 그런 파인딩이긴 하지만은 뭔가 리피티드 컨실먼트가 작용한 기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황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인터카디악이나 한동 선생님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인트라카디악을 뽑아왔거든요. 방금 박인환 선생님 말씀같이 여기는 HR 액티비티가 그렇게 많지 않다가 화다다다닥 생기면서 블락이 되죠. 그래서 지금 박인환 교수 말씀같이 그러니까 리피티티브한 컨실먼트 때문에 혹시 바이패스 트랙트가 블락되지 않았나 하는 게 하나의 서제션 되겠습니다.
그거 아블레이션 카테타 포텐셜인가요? 아니요, CS 카테타. HRA하고 CS하고 CS 쪽에서 더 포텐셜이 더 파이링 하면서 컨실먼트를 시킨 게 결국 바이패스트를 익서션 시킨 건가요? 아니면 바이패스 트랙트, 그러니까 바이패스 트랙트에 가까운 쪽이니까 CS 프록시멀이, 예. 그래서 바이패스 트랙트의 컨실먼트가 훨씬 더 예. 많지 않았나. 그래서 바이패스 트랙트가 블락되지 않았나라는 게 박인환 선생님 말씀이죠. 그다음에 이 환자분이 슬로패트 있었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혹시 이게 웨이브레이크업이 코로나리 사이너스 오스트 클로즈 바이패스지만은 also AV 노드 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패스트 패트웨이가 먼저 블록됐다 그러면은 슬로 패트웨이 ERP가 길어지니까 AV 컨덕션도 길어지겠죠. Maybe that's another potentially influencing this finding. 그러니까 웨이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secondary possibility of slow pathway activation rather than fast pathway. 그러니까 heart rate가 트랜스하게 슬로우다가 acceleration 다시 되면서 프릭스테이션 다시 생기는 거죠. 웨이브레이크가 없어지니까. 이 케이지를 보시면은 인트라카 보시면은 5bit after your tachycardia local activation becomes slower.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리커버 하지. 근데 이 케이지 다시 돌아가 봐요. 한성 선생. 이 케이지 몰폴을 잘 보시면은 first beat, blocked beat하고 subsecond beat하고 틀려요. 이렇게 B2, take a look. 틀리죠? That means becoming wider. 이제 fusion beat이에요, 이거는. Okay? That's why we are discussing this.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first beat은 pure AV node conduction이고 second, third beat is fusion beat between bypass AV node. 근데 그거는 AV node가 dominant 한 거고 minimum by fusion. 그러다가 AV node가 block되면서 manifestation. 근데 여기서 또 아규먼트를 좀 하자면은 만약 AB 노드 컨덕션이 느려지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프렉사이티드 AF 때 VF로 넘어가는 게 바이패스 트랙의 컨덕션이 훨씬 더 빠르고 ERP가 짧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마도 그 컨실먼트가 뭐 그 근처에서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역으로 오히려 더 빨라지면서 VF가 될 수도 있는 컨디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shortest RR interval AF가 240ms니까 possibility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리서치 데이터 보면은 250ms이 컷업이죠. 쭉 데이터도 그렇고 뭐 다른 랩 데이터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박근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잘 보시면은 before 엘렉트로그램이 AF 때 바뀌어. 보셨어요? First, last bits look same. First bit하고 네 번째 bit하고 똑같고 그 중간 두 번 bit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 근데 gradual different axis fusion 생긴다는 거는 different degree of myocardial fixation 있다는 소리지. 쉽게 말하면은 똑같은 웨이프런트가 포스터레셉터 파트를 내려오지만은 depend how much pre-excitation capture, 그러니까 sync source mismatch가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gradient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VF가 생기고 어떤 때는 안 생기는 거예요. That's the explanation. Okay? Understand that? Clear? Clear. 질문? 네. 또 맞대요? 하나, 네. 아니요. 보통 저희도 이제 이 WBW 그 저희 AF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와이드 큐레스타가 나오다가도 중간에 한 비트 정도 노달 컨덕션 된 것들 가끔 보잖아요. 보면은 그 많지는 이렇게 3개씩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하나씩 나오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 특징이 이렇게 앞에 있는 그 RR 인터벌이 조금 늘어나면서 저렇게 되더라고요. 네, 가끔씩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전 자체를 보면 그렇게 레트로그레이드 컨실먼트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이렇게 되기에는 오히려 VF의 인스턴스가 조금 덜한 거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그런 낫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VF가 생길 찬스가 더 많죠. 왜냐면 그렇습니까? you have a much more dispersed repolarization. 예. VF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토키직 파이버 밑에 거의 토키직 네트워크 인버하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디스퍼전이 더 심하죠.
특히 예, 예.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보면은 first visit narrow한데 subsequent two visit wide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결국은 dispersion 되면서 wide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on-off dispersion이 더 심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 예, 예. 될 수가 있고 그냥 예. consistent activation이 되면은 dispersion이 거의 없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트라카디악을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을 봐서 이렇게 컨실먼트를 생각하지만 그런 컨실먼트 때문에 이 녀석 자체가 그러니까 꼭 그 우리 그 옛날 페이스 4 디프라이션이 partially 생겨갖고 complete proximal AV 블락이 생기듯이 이렇게 바이패스 트랙트의 블락이 발생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 리포트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서든하게 인터미턴 블락이 되는 걸 보면 이제 포즈 디펜 아까 오은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레이트가 길어졌을 때 갑자기 델타가 소실되는 그런 리포트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입증돼 있지는 않지만 그런 파시빌리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문 다른- 있습니까? 다른 코멘트 있으십니까? Okay, Dakan,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Enjoy very much. 그럼 그다음에 제가 할까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잠깐만요. 현재 있어? 오전 있는 사람들 하면 되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가 그래 봐야 예. 왜 토요일이래? 네. 예. 누구보다 강한데? 일단 첫 번째 저의 케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케이스고 63세 여자 환자인데 드럭 리프렉터리를 다른 병원에서 베라파민도 하이도스 240까지 좋고 콩코르 아테노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스턴트한 타키카디아 130회 정도 되는 이런 타키카디아를 주소로 해서 내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타키카디아는 네로큐어레스, 레귤러 타키카디아하고 이제 SVT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앞에 보이면은 이렇게 P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RP가 굉장히 긴 롱 RP 타키카디아고요. 그래서 이 환자 입원 지켜갖고서는 텔레메트리를 쭉 보고 있었더니 이런 타키카디아 계속된다 그러면 하트페일러 아주 심할 텐데 하트페일러는 약간은 있는데 그게 별로 심하지가 않는데 이 전조절로 스폰테니어스 터미네이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폰테니어스 터미네이션 된 게 한 3, 40분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두 시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폰테니어스 터미네이션 가다가 또 느닷없이 한번 이렇게 인덕션이 되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터미네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일반적으로 PSVT이기 때문에 감별하기 위해서 아데노신이라든지 베라파민을 둔다든지 베타브로콜을 둔다든지 디스카디오 보존을 둔다든지 뭐 완C, RFCA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계속 진행은 좀 해보겠습니다, 황 선생님.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가 아데노신을 한번 줘봤습니다. 했더니 아데노신을 주니까 그 인센서턴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 됩니다. PVC 나오면서 터미네이션 됐었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 무슨 PVC, PAC 전혀 없이 사이너스에서 그냥 이미디어트하게 똑같은 타키카드 인덕션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뭐 몇 초밖에는 더 이상 사이너스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인덕션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라파민을 줬었는데 5mg씩 2번, 뭐 여러 번을 줬었는데 베라파민은 꿈쩍도 안 합니다. 뭐 계속 똑같이 사이클렉스 거의 변화 없이 터미네이션도 못 썼었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디스카디오 버전 한번 줘보자. 그래서 디스카디오 버전은 50주를 줬었는데 50주를 줬었더니 불과 뭐 이것도 한 몇 초밖에 안 됩니다. 계속 가더니 이 사이너스 상태에서 그냥 느닷없이 또 타키카디아 인덕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했을 때 왜 이게 인덕션이 이런 경우에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황 선생님 이런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거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면은 나이가 좀 드신 환자분이 incessant slow narrow-cardiac complex tachycardia, long RP tachycardia로 이제 프레젠트 하셨죠? 예. 근데 inferior에서 오리진하는 superior access atrial tachycardia고
예, biphasic P-wave는 lead B1, B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redominantly negative in inferior lead. 그러면 clearly the differential diagonal would be atrial tachycardia versus slowly conducting tachycardia죠. 예, 저는 이런 tachycardia 몇 번 봤기 때문에 진단은 알지만은, 근데 incessant nature 보면은 focal refractory atrial tachycardia 아니면은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PJRT, that is a 네. persistent junctional reciprocating tachycardia. 근데 이제 지금 이게 unusual feature 중에 하나는 환자가 나이가 좀 많어. 예, PJRT는 usually younger age.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PJRT라는 거는 대개 우리가 알기로는 retrogradely antegrade decremental pathway property를 갖고 있는 타키카리아들인데, 또 우리가 알기로는 또 PJRT는 물론 pre-excitation 보기가 힘들지만은 it is pre-excitable. 그렇지만은 일단 클리니컬리는 manifest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돌아가 보시겠어요? 조금 EKG, baseline ECG, 12리드. 여기서 뭐가 틀려요? 이게 만약에 SVT 퓨어라 그러면은 pay attention to the 2, 3. 그 다음에 타키카리아 보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S 웨이브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지 않아요? 리드 3에? 예, 오케이? 그럼 디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또 뭐가 캐릭터리스틱 하냐면은 이게 뭐 AVNRT, AVRT라 그러면은 P 웨이브가 저렇게 딥한 purely, truly negative P 웨이브는 보기가 힘듭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 환자들은 굉장히 하고 슬로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아데노신 주시고 포스트 샥 트레이싱 보셨어요. 샥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브라디카리아, 샥 포스트 브라디카리아 오죠 항상, 그죠? 그다가 사이너스 레이트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지. 그다가 타키카리아가 시작해요. So anytime sinus rhythm이 acceleration 되면서 타키카리아가 온다는 거는 favor for the PJRT, not atrial tachycardia. atrial tachycardia는 PAC가 생기면서 오지 이렇게 gradual acceleration 되면서 오는 타키카리아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typical behavior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뭐 진짜 베이타 블로커를 만약에 주시겠으면 굉장히 하이 도즈 줘야 되지 그냥 테라페릭 도즈 줬다가는 되지도 않아요. 그런 환자들은. 그래서 특히 애들은. 근데 이제 애들이 PJRT에 있는 환자들은 거의 하트펠러가 같이 있는 예. 경우가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환자는 뭐 그걸 뭐 프리저브 됐다니까 다행히도. 그 제가 여태까지 할 거 코멘트는 그러고 아데노신이 센시티브한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 티슈가 노덜 티슈가 인버브 됐다는 거죠. 예, 파트웨이가 블록되는 게 아니라는데 이 보시면은 그 RP 인터벌하고 그 아데노신 돌아가 보실래요? 아데노신 주시고 나서 그 RP 인터벌이 조금 더 길어지죠. PR 인터벌 보세요. 터미션 바르 전에 예, 타키카리아 위에 있는 거 트레이싱 보시면은 예. PR 인터벌이 아데노신 주고 나서 길어지면서 터미션 되죠. 예, 그 다음에 PBC가 생겼어. 그러고 나서 PBC 다음에 뭐가 있어요? Another echo beat. 예, Inverted P wave, same pathway. 그건 예, 더 예, 길어. 맞습니다. 예, 무슨 맞습니다. 예. 소리야? This tachycardia, antegrade, retrograde lim브가 adenosine sensitive 소리야. That's important clue. 그러니까 favor for the bypass track. 이게 만약에 adenosine sensitive atrial tachycardia possibility 있지만은 이유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지. 왜냐면 그냥 포커스 터미네이션 되니까 PR 인터벌 길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 환자는 그래서 일단 EP를 했습니다. 그래서 EP방에 들어섰더니 인시스턴트하게 이런 롱RP 타키카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ATR 타키카디아, 그다음에 ATP가 AVNRT, 그다음에 이 디크리멘탈 프로퍼티에서 쓸 때 ABRT를 감별하기 위해서 근데 보면 이렇게 스폰테니어스 터미네이션 되고요. 그다음에 인덕션 될 때 보면 아까는 그냥 사이너스에서 인덕션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PVC에 의해서 인덕션 될 때도 있었었고, 이거는 이제 EGM을 봤었었는데 이때 사이너스로 컨버전 됐었을 때 EGM이고요. 이와 같은 PAC에 의해서도 이렇게 별로 점프업도 없으면서 이렇게 그냥 주르르 이렇게 인덕션 됩니다. 그래서 감별 진단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키카디 할 때 있어 이 EGM이고요. 그래서 V 리엔트리 해봤었고 익스트라
스티뮬라이 PVC도 줬었고 에인 트리트먼트 해갖고 결국은 ABRT 디크리멘탈 프로퍼티 가진 ABRT라고 이 결국은 저희 메뉴바에 있었을 때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갖다 제일 찾았었더니 제일 얼리스트 사이트를 이쪽에서 보여갖고 이쪽을 갖다 보완했었더니 의외로 다른 경우에 비해서 역시 디크리멘탈에서 조금 부실한 패스웨이라서 그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터미네이션 금방 됐고요. 터미네이션 금방 이 터미네이션 됐고 그리고 터미네이션 안 되면 금방 웨이트 디소시에이션 오면서 더 이상 붙지도 않고 아주 유발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시술은 잘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머넌트한 폼에 있었을 때 부위 이런 나중에 찾아봤더니 퍼머넌트한 폼에 있었을 때 PJRT 같은 경우에는 어덜트에서는 그래도 벤트큘러 펑션이 프리저브 되어 있는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폰테니어스하게 그러니까 아마 엑셀 패스웨이가 너무 이렇게 익저션 되면 저절로 이제는 아마 터미네이션 되기도 했다가 엑셀 패스웨이의 액티베이션이 또 다시 좀 괜찮아지면 사이너스에서 그냥 바로 인덕션 되는 식으로 해갖고 아마 굉장히 이런 PJRT라는 것은 ABRT인데 AB 노드에 안테그레이드로 ABRT 내려가고 AB 노드로 내려가고 레트로그레이드로 굉장히 슬로우 컨덕팅 엑셀 패스웨이에 와 있는 이런 PJRT인데 소화했었을 때는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오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하페일러를 주로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터미네이션 됐었던 것 때문에 저희 됐었던 걸 생각되고 이런 경우에 있었을 때 특히 찾아보게 되면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돼 있는 부분을 아브레이션은 잘 터미네이션 된다고 그게 티피컬 폼의 PJRT 이거 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보셨다시피 이거 보면 PJRT다 하고 볼 수 있고 한 번만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PJRT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가장 흔한 폼에 있었을 때 제일 많은데요. 여기서 오는 경우들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곳을 저희도 그쪽에서 찾아서 아블레이션에서 터미네이션 시켰었고 심전도를 한번 보면은 진짜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감별하고 하면은 치료 자체는 의외로 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멘트 좀 해주시고요. 근데 왜 CCB하고 베타블록을 그렇게 좋았었고 IB 베라파밀 썼었는데 효과가 없었었는지 조금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분들 코멘트 하실 거 있으나? 왜 베이다 블록하고 같은 전화가 안 됐는지. 그거는 뭐 선생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눈꽃 속에 핀 꽃을 본 것 같이 아주 티피컬하면서도 멋있는 EKG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환자 근데 나이를 볼 때 저는 아직도 CS 오스티움에서 오는 에이트라 타키카디아도 꼭 감별 진단에 뭐 이미 넣으셨지만은 감별 진단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아데노신이나 이런 약제라든지 EP라든지 이런 머니버 없이 EKG만 가지고 PJRT하고 에이트라 타키카디아를 감별이 확실하게 될까요? 그 궁금합니다. EKG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 아까 같이 파마콜로직 매니벌 하든지 베이타 블로커나 아니면 아데노신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베이걸 매니벌도 해보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클리니컬리 베드사이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환자의 그 incessant nature의 focal atrial tachycardia다. 그러면 일단 initiation하고 termination behavior를 보면은 clearly you can differentiate atrial tachycardia versus 근데 AT도 아데노신 리스폰스 하는 경우도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이너드 악셀렌 되면서 PAC 없이 시작하는 거는 나라 atrial tachycardia. 그죠? 왜냐면 atrial tachycardia는 항상 트리거가 있어야 tachycardia 메커니즘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사이너드 노드 그라드 악셀레이션으로 tachycardia 컨티뉴 들어가는 거는 PJRT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PJRT가 지금 포스레셉탈에 많이 나왔다고 저기 그래프게 보이잖아요. PJRT는 both antiretrograde 그러니까 컨덕션이 슬로우한데 특히 이렇게 슬로우한 PJRT는 그 레트로게이드도 어디 인설트하면 슬로우 패드에 가서 인설트해요.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하는 케이스가 다 닥터 샤이먼이랑 둘이서 했는데 케이스 두 개나 한 주에 운이 좋게 보면은 다 슬로우 패드에 포지션, 어블레이션. 그래서 쉬워. 그래서 포스레셉탈 가서 찾으시면은 아까 그 퍼블리케이션 같이 그 first sharp potential 그게 패드 포텐셜이에요. 그거를 H 포텐셜이라고 생각했다가는 미스예요. 그래서 very important.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포텐셜, same 포텐셜로 사이너즈림 때 보셔야 돼. 오케이? 거기 아까 그 퍼블리케이션 된 그 엘렉트로감 봤죠? 거기 말고
아까 그 사람들 그 퍼블리시한 거. 유로페이스. 유로페이스. 어블레이션 엘렉트가 뭐지? 그거 어떻게 돼 있어? 그 에로 포트 있잖아. 저게 HR 예. 포텐셜이에요. HR 포텐셜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 이게 retrograde 예. conduction이니까 path potential, sharp 그 deflection. 그죠? 굉장히 그 예. 짧은 거, 샤프한 거. 예. 예. 그 다음에 A가 오는 게 local A. 예. 예. 저 포텐셜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기가 쉬워요, relatively. 그러니까 예. 그게 큰 게 아니고 sharp potential 굉장히 얇은 거. 이게 ongoing 타키카디아. ongoing 상태죠? 타키카디아. 네. 네. 그래서 that pathway potential precedes local A. 그리고 거기가 usually 돼 early인데 한 저 말한 대로 30ms만 early 돼도 대강 구분돼 termination 돼버려요. 그 티슈가 굉장히 얇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포스터셉탈 같은 경우는 대개가 directly 슬로프에 연결되지 않았나. That also explains why your beta blocker calcium channel blocker usual does not work. 왜냐? 이게 안쪽에 컨덕션을 블록할 수 있지만은 이펙하면서 돌아오니까 또 타키카리가 계속 넥살도 너무 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사산 네이처고 슬로한 거예요. 양쪽이 다 데크멘탈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CCB 베타 블록과 더 작용 시간이 긴데 아데노신 더 불리다. 아데노신은 트랜전 이펙트가 나고 사이너스 되게 아데노신 주시면은 브라디카리가 왔다가 리플렉스 사이너스 타키가 생기지. 그러니까 아데노신은 이펙티브한 게 아니고 다이그노스틱 툴이야. You cannot use it for the treatment. Okay? 그래서 아데노신이 좋은 게 테스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Not for the treatment. 저기에서 정말 큰 첫 번째 샤프한 데플렉션이 에이트리움이 아니고 그죠 에러한 거. 그 조그만 거 포텐셜. 샤프한 거. 네, that's actually pathway. 저기 저희가 번냈었던 사이트가 요겁니다. 요쪽에서 여기서. 예. Right. 근데 지금 보시면은 AV가 있는데 그 어블레이션 엘렉트로감 보시면은 그 밑에 뭐가 조그만 게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 지금 여기서 그 마지막 빛에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샤프 포텐셜이 앞에. 예. 예. 마지막. 예. No, that's B. Next one. 다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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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른쪽으로 가야지. 예. 오른쪽. 맨 마지막 바 컴플렉스. On the screen. 요거요? 보고. 거기 예, 샤프 예. 포텐셜 하나 험박. 그 밑에 앞에 바로 앞에. 예. 앞에 조그만 거 있잖아. 그거. 예. 예. I think that's probably the pathway potential. No other comment? 오케이, 박찬호 선생님 합시다. 오해서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Training case. 잘 들었습니다. 예. 화면 공유가 됐나요? 예. 됐습니다. 됐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좀 복잡한 케이스를 해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될 것 같은데. 꽤 복잡한 해보자고.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65세 여자 환자고요. 하펠리어로 그 지방에서 다니시다가 오신 분인데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가 있다고 왔습니다. 에코를 봤더니 그레이드 2, 3 MR이 있었고 펄모널 AB 피스톨라가 있었고 DM, CKD, GFR 한 40 정도였고 메디케이션은 이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브라디가 온 경험이 있어서 베타 블로커는 안 들어갔던 것 같고 디곡신 쓰고 있었는데 시럼 디곡신 레벨은 정상 레벨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EKG입니다. 작년 7월 달에 프레젠테이션 EKG인데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환자는 뭐 생각보다 좀 캄한데 여기 리듬 스트립을 먼저 보시면은 QRS 몰포로직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데 5개씩 카디악 발레 따다닥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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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고 있고요. V1에 보면은 지금 P웨이브가 아마 이게 지금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 리듬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가 올 때 뭐 레귤러리 이레귤러한 그 리듬이 보인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은 이렇게 뛰는 게 이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케이지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QRS 몰폴로지를 보면은 V1에서 RBB 패턴인데 아주 Q웨이브가 딥한 여기는 Q웨이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셉탈 Q로 보이는 웨이브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2, 3 ABF에서 3, 4, 5에서 V3, 4, 5에서 파지티브 웨이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이스 쪽에서 컨덕션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리드1 포지티브, ABF가 포지티브니까 거의 정상 엑시스 보이고 있는 사우스 이스트 엑시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EKG입니다. 한상호 선생님, 오영 선생님 먼저 코멘트 주십시오.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이건 너무 정신이 없네요. 아니, 제가 넘어가지 말고. 넘어가지 자, 말아요. 기다려봐. 예. 우리 저 펠로 선생님들한테 제가 코멘트하는 거는 환자 히스토리를 안 들어도 you have a combined possible arrhythmia, atrium, and the ventricle. 그러니까 clinical scenario here is what? Patient has global heart disease, atrium and ventricle.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EKG 보실 적에 내가 왜 ventricle을 하냐면은 B1에 보시면은 어느 그 rabbit ear가 더 높아?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도 높죠. 왼쪽 귀가 더 큽니다. 그렇죠. 왼쪽 귀 더 크면 DT예요. Until you prove otherwise. 기형 토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DT가 ventricular rhythm이 거기 있고 atrium은 플로로 같이 보이면은 your conclusion is what? 이 heart disease는 atrium하고 ventricle에 입법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we look at that as global first. 그죠? 근데 환자 history도 consistent해. 하지만 history만 들어가지고는 모르지. 왜냐면 HR 타키카를 refer 왔는데 다 박현 선생한테 보셨는데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first 이거는 global heart disease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넓혀야 되겠죠. HR 말고. 오케이. 그래서 하세요. 바로 하펠리어 파트 스텝한테 제가 보내고 아리스미아는 제가 매니지먼트 하겠다고 받았는데 일단은 리듬 컨트롤 좀 먼저 해보려고요. 하펠리어 이퀄에서 이때 아마 코다론을 줬던 것 같습니다. 200mg 정도 주고 나서 조금 캄다운 된 것 같은데 모양이 얘하고는 또 달라졌어요. 여기도 보면은 따다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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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비팅을 계속하고 있고요. atrial tachycardia 내지는 플러터 웨이브가 계속하고 있고 이 녀석은 조금 낯익은 QRS 같은데 얘네들은 또 처음 보는 QRS가 보이고 얘는 또 상당히 와이드 QRS가 보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코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글로벌하게 하이포카이네이즈가 보이고 이 당시에는 이젝션 프랙션 44% 그 다음에 그레이드 2 내지 3 정도 MR이 있었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마일드한 페리카디아 이피전이 보였습니다. LV 챔버 사이즈는 약간 커진 정도인데 바이에이트라 엔라지먼트가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심하게 와 있는 그런 환자였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카디오마이패스가 H점과 벤트리클 다 있고 황 선생님은 여기 페리카디아 이피전 있는 게 왜 그럴까 거기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한 달 반 정도 코다론 쓴 상태에서 엔티코애귤레이션하고 카디오 버전 했고요. 사이너스를 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 보시고 한성 선생님, 오영 선생님 코멘트 주십시오. 아이고. 이거 왜 그냥 막 넘어가냐? 글쎄요. 하여간 PBC 인듀스드 카디오마이패스도 생각해봐야 되고 일단 저희 좋아졌나요? 사이너스로 돌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 카디악 펑션이 불행히도 더 나빠졌습니다. 예. 이때는 에코 팔로우를 안 했고요. 네. 한 6, 7개월 있다가 팔로우를 했는데 이젝션 프랙션이 더 떨어졌어요. 그때도 사이너스였었는데요. 아니죠. 금방 재발했죠. 그 에코 보면 그 선생님 아까 그 글로벌 하트 디지즈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페리카디아 퓨전이 뭐 그런 어떤 사인 아닌가라는 말씀인데 지금은 바이에이트럴 인라지먼트가 심하고 그 텍스처가 에코제네시티가 머슬에 이쪽이 페리카디움인지 아니면 바깥에 굉장히 다른 거와 달리 이네스가 많이 되거든요. 에코 텍스처가 다르고 근데 바이에이트럴 인라지먼트가 있고 근데 그 사이너스 컨버전 됐을 때 보면 벤트리큘러 볼티지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어떤 인필트레이티브 디지즈라고 하면 뭐 아밀로이드 이런 것들은 볼티지가 주는 것이 원래 우리 심전도에서 보는 티피컬한 파인딩이지만 그런 패턴이 아닌 페브리나 뭐 어떤 그런 인필트레이티브 디지즈가 환자한테 있지 않나
뭐 그런 서제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코에서 뭐 infiltrative disease의 멘션은 없었고요. left atrial 사이즈가 한 60mm 정도였고 지금 이게 사이너스 컨버전된 상태의 EKG인데 보신 바와 같이 LVH가 아주 심한 소견이고 first degree AV block 보이고 V1에서 biphasic하고 lead 2에서 notch가 보이는 biatrial enlargement 소견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이게 QT가 꽤 길어졌는데 이게 아마 U웨이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런 웨이브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미오다론 이펙트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디곡신을 또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네. 드럭이 드럭 인터랙션으로 아주 악명 높은 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요거 돌리고 나서는 환자는 상당히 해피했었는데 그 다음 비질 때 보니까 EKG가 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보셨던 거 좀 다르긴 하지만 또 RBB 모르폴로지에 abnormal RBB 모르폴로지의 리듬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타키카디아가 다시 재발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주 슬로우드한 와이드 QRS 리듬이 바이제미널 리듬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엑시스는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7월에 카디오 버전 했는데 11월에 되니까 다시 한번 카디오 버전을 하고 이제 카테터 오블레이션을 계획하고 뭐 검사하고 그러면서 지방 환자라서 자주는 못 오셨던 것 같고요. 11월 달에 아마 이때는 아미오다론을 끊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리듬 컨트롤 약제로는 페일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완전히 저명하게 플러터 웨이브가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보면 여전히 RBB 패턴에 이때는 상당히 레귤러한데도 이때도 역시 QRS 모르폴로지가 하나는 아닙니다. 자, 이게 작년 11월 EKG였고요. 그러니까 그 PVC는 서프레션이 됐네요. 그래도 여기요. 예, 왼쪽 PVC ventricular activity는 그래도 아미오다론 끊었는데도 네. 여기에서 저기 그 QRS 인터벌이 RR 인터벌이 레귤러하지 않나요 지금? 아주 레귤러하진 않아요. 아주 레귤러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first two complex narrow지. 네, 얘네가 네. 그다음에 네. longer 되면서 wide, slightly wider, 네. even wider, wider, and then narrow. 네. Then again, same pattern이에요. 네. 이게 뭐야? Fascicular 왼기박이에요. Okay? First two bit은 regular conducting flutter인데 갑자기 인프라노드 왼기박이 생기면서 aberrance가 생긴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 RR 인터벌이 조금씩 길어지죠? 네. 그러다가 또 짧아졌다. 내로 다시 됐다가 또 fatigue 네. 되면서 나와리가. 그래서 whenever you see this type of group beating pattern, always think 왼기박. 그러니까 이 사람은 two level 왼기박이 있는 거예요. AV 노드 있고 밑에 인프라 fascicle. vascular. 이 라이반들이기 때문에 라이반도 왼기박이겠죠? 라이반들 패턴이잖아. 프리코델리. 예, 네. 예. right. 그러니까 그 two level 왼기박 있는 환자가 드럭을 써서도 생길 수도 있고 naturally 생기면은 that means patient conduction system diseased. That's what that means. Okay? 그러니까 clinical scenario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What I'm supposed to see this.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지금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what did this EKG mean to you when you see the patient.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EKG interpretation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니까 pattern recognition을 자꾸 하려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이 컨퍼런스 하는 거예요. Okay? 그 패스큘러 왼케바를 어떻게 EKG에서 볼 수 있는지 그거 좀 조금 더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udden 제가 여기 있다. 네. 내가 있어. 여기 보여? 마우스 보여? 하십시오. 여기. 보입니다, 선생님. 네, 보입니다. First two B 보세요. First B는 EKG가 컴플렉스가 QRS가 똑같고 내 마우스구나. first two B 보고 네. 그다음에 플로터 이걸로 하십시오. 이거 해요? 마우스. 이거 오케이. 저 화면 보고 사시면 오케이. 저쪽 컴퓨터. 이거 아닌데? 이건가? 맞아 여기 그래? 있다. 네, 왜냐면은 저 보이는 게 이거랑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 네, 선생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러면 first two complex lead to가 continual lead 아니야. 발음. 예, 거기서 맞죠? 네. 근데 unfortunately 리듬 스픽 잘렸어.
그래서 내가 flutter 그 액티비티가 이 지금 RR 인터벌 관계가 똑같은지 아닌지 내가 컨펌할 수 없지만은 여긴 짧아요거든. 그 대신 짧은데 갑자기 슬로우 되면서 에버런스 같은 컨덕션이 생기잖아. 네. 왜냐면 you can see that in the lead 3. 네. 보시면 컨펌하시죠? 네. 그러다가 lead 2에서는 점점 wider 돼. 네. 그래서 wider degree of block. 네. 그러다가 다시 narrow 돼. 보세요. 그 다음 거. 네. 그 다음 거 narrow 됐지? 중간 빛. 그 다음에 계속 progressive하게 wider again. 네. 그 패턴이 repeated again. Only behavior does is 왼기 봐. 그러니까 QRS width가 넓어지는 것 같고 지금 그 다음에 axis가 말씀하죠?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QRS morphology가 바뀌잖아. more complete bound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흥미로운 게 음. 지금 요 인터벌하고 요 인터벌은 똑같은데 그렇지? 얘는 지금 좀 짧아졌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웨인크박 블록이 없어지면서 컨덕션이 facilitation 되는 거지. 혹시 얘는 수프라벤큐 리듬이 내려간 건 아닌가요? cannot exclude that possible capture bit. 네. 그러면서 리셋하고 리셋하고 다시 내는 거고. 점차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bit하고 okay, very first last bit, second bit on the screen 내려간 거 가보세요. second bit, yeah, 요거요? 그거하고 요거요? 아주 똑같다고 얘기는 못해 내가. 왜냐면 얘하고 그 preceding 그 flutter wave가 conduct 했다 그러면 이렇게 capture했다 그러면은 little bit earlier, this one shorter. 그래서 내가 컨펌 못하겠어. 그렇지만은 그 flutter preceding flutter wave가 capture bit이라 그러면은 똑같아야지 그게. 근데 그게 조금 짧아. 내가 재봤어 이거는. 그러니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마 physical 뱅키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지금 이 근데 저희들 굉장히 복잡한 이 케이지인데 예, 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보통 뱅키박에 블락이 생기는 거는 프리시딩한 비트들이 그러니까 빨라질 때 그 블락이 생기는 거잖아요. Right. 인터페스큘라 블락 뱅키박이보다 블락이 된다 그러면 지금 아니 그다음 잠깐만. 아까 우리 봤던 거요. 지금 네로 할 때에 그 앞에 RR이 당겼으니까 그렇지. 그럼 당겼으면 밑에 블락은 완전히 생겨야 되지 않나? 아니지. 그런 왜냐면- 거꾸로 생각해 보는데요. 안 되지. Like a sinus node 뱅키박은 PP 인터벌 줄어지잖아. 그렇죠. 이게 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어로메릭 티슈 뱅키박이니까 R 인터벌 짧아지면서 블록이 없어지지. 엑짓 블록이 되니까. Make Make sense? 그래서 Okay. 그래서 완전히 지금 보이는 라이트 번들 패턴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QRS가 narrower 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지. 원래 particular 인터페스큘라 블록이 컨덕션 없어진 블락되던 것은 블락됐고 뱅키박이 없어진 거지. 왜냐면 네. 엑짓 블록이 되면서 완전 블록 되니까 컨덕션 되는 거고. 오케이? 저는 이게 수프라리듬 컨덕션이 인터미터가 됐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키도 똑같아가지고 이 모양도 지금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 야, 음. 그 첫 번째 very first bit 봐봐. 요거요? 아니 그거 요거? 거기 그거 그 빛에 네. flutter wave 패턴하고 flutter wave. 네. 그게 만약 캡처라 그러면 틀리잖아. 네. 그 다음 거 하고 똑같아? 플러터 웨이브야 뭐 베리애블 컨덕션 아니 QRS가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얘하고요? 걔가 조금 더 와이드야. 선생님이 또 매 눈을 그다음에- 가시고 황 선생님 말씀하니까 제가 할 말이 야, 없어지는데 그다음에 flutter wave, preceding wave가 regular해서 그게 capture bit이라 그러면은 인터벌 똑같아야지. 저는 마음이 착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 그렇게 똑같아 보이는데요. 아니 flutter wave pattern 그 relationship하고 QRS하고가 또 틀리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QRS width가 조금 넓어. 그게 잘 봐. 마음이 착한 뒤에 사람 그 터미널 리드 3 보면 터미널이 더 넓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 박기남 선생은 남마스 안 보인다. 교회를 좀 더 가야 되겠어. 근데 쌤 이런 파스큘라 뱅키바가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이 있나요? 어떤 그냥 무슨 그 conduction system disease는 소리예요. either drug poison conduction 아니면은 conduction system disease. That's what that means. 그래서 제가 펠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alright. 오케이, 갑시다. 자, 그래서 올 2월 달에 이 케이지가 이랬고요. 계속 정신 없습니다. 계속 정신없어. 9월 달에 이제 어블레이션 하기로 환자도 마음을 먹고 에코를 했는데 근데 디퓨전이 커졌지.
디퓨전 많아졌고 이젝션 프랙션 아까 44%인데 32%로 좀 떨어졌고 그리고 한성 선생 말씀과 같이 에코, 쇼트 액시스 보면은 페리칼의 엔핸스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내 눈에는. 오케이? 근데 박기는 선생이 아니래. 그래서 내가 할 말 없어. 안 에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에코가 하펠리어 파트에서 저 카디아 MR을 했었는데 음. 특별히 거기에 대한 멘션은 없다고 없었습니다. 없어. 예. 근데 너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에코에서 월모션이 아깝게 더 나쁜 것 같은 것 같았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거 32거고요. 맨 처음 거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요게 멘션이 PBC가 너무 많이 나와서 right. 월머신 어렵습니다. 이런 왜냐면 멘션이 좋습니다. 벤트큐럴 모션이 에이싱크로나이즈나 봐봐. 네. 에코. 예, 예. 아 싱크로나이즈로 completely synchronized. 또봐 모션. 네. 댄싱하고 있잖아 하트가. PBC가 예. 계속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리전 오브 아까 너무 나빠. 체스트 보면은 카디오메갈리 심하고 요거는 이 사람의 AV 피스툴라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상한 그 네. 튜머 같이 보이지. 펄모널 AV 피스툴라가 또 right.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플러터를 했어요. 사실은 AF까지 필요하면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프록시말 CS에서 엔트레이닝 페이싱에서 엔트레인먼트가 돼서 CTI 어블레이션인데 이 카테터 포지션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휴지 보스 에이트림입니다. 그리고 플러터에서 엔트레인 했고 요거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플러터 어블레이션 터미네이션 됐고요. 바이디렉션 블록 다 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900ms 하이 RA 페이싱을 하고 있는데 페이싱 들어갔는데 물론 여기 지금 이제 PVC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굉장히 블록 사이클 렌스가 긴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 히스번들이 보이죠? HV 인터벌은 좀 길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데 AH가 확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AB 노드 디즈가 여태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같이 컴바인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 프리퀀트 PVC로 인한 리트로레이드 필링백 때문에 AB 블록이 생긴 건지 정말 내추럴한 AB 노드 디지즈가 있는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CTR을 잘라놓고 한 20분 동안 서서 고민을 했는데 좀 확대해서 보면은 아까 이 히스펀들 보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디스커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환자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지금 CTI만 자른 상태에서 랩트 에이트림을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VT를 찾아서 어블레이션 할 거냐 말 거냐, 페이스메이커로 가야 될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지금 옵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엑스퍼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여기에- 사이너스 컨버전 했었을 때는 없던 AB 블록이 갑자기 온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AB 노드 안 건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무죄합니다. AB 컨덕션에 영향을 주는 약제는 이미 다 없어진 상황이란 말씀이죠. 디곡션은 쓰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리뷰를 해봤더니 하펠리어 파트에서 디곡션은 계속 쓰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이 사람이 베타 블로커는 그 전에도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베타 블로커는 안 쓰고 있었고요. 나머지 하펠리어 메디케이션은 이뇨제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디곡신 현재 끊은 상태고요. 며칠 우리 완전히 그냥 배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한 3일 이상 돼야 디곡션 이펙트가 없고 보통 디럭신 때문에 발생된 컴플리트 AB 블락이 올드에이지인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까지 기다려야 드럭 이펙트가 없어지는 거라서 물론 아까 레벨이 그렇게 높지는 레벨은 않았고 0.8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레벨 자체가 그렇게 correlation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파시빌리티가 거의 다 없다 그러면 이 900에서 AB 블락 이 발생한다 그러면 AB 컨덕션 디즈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마지막 페이싱 들어갈 때 보면 PBC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PBC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subsequent 사이너스 비트를 보면 대부분 AB prolongation이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 히스 그 레벨에서 블락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AB 노드에서 블락되는데 이 환자에서 보면 뒤에 것은 히스가 보이지 않죠. 지금 여기는 없어졌는데. 이 뒤에요? 아이 프리비도 앞에 네. 네, 앞에서 있는데요, 있어. 프리비스. 여기는 이 히스가 있고 PBC 다음에 거기까지 있잖아. 네. 거기 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있어요. 거긴 있고 PBC 다음에 여기? A가 되고 히스에서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가 없는 거잖아요. 히스 포텐셜이 네, PVC 다음에 오는. 요걸 히스로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페이싱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비트에 보면 이게 A 페이싱 돼서 여기 히스. 그 히스고 그 다음에 PVC가 생겼고 그 뒤에 히스가 없으니까 네. AB 노드에서 블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 PVC 같은데요. 그거는 저 컨덕션 비트가 아니라. PVC예요. 요거는 PVC. 아니요, 그거 다음 비트. 요거요? 예, 그것도 그거 다음 PVC 예요. QRS는 그거는 PVC잖아요. 네, PVC. 그러니까 PVC니까 히스 없는 거는 뭐 그건 그 당연할 것 히스 같아요. 없는 건 당연하죠. 예, 예. 근데 A가 캡처가 되고 그 다음에 히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블락 사이트가 AB 노드란 말씀이에요. 수프라이시안 아. 블락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거기 인트라카렉 들어가봐. 다음 거요? 여기 첫 번째 코멘트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페이싱 사이클 렌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first degree A 블록 PR이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아까 박 선생님 말한 것 같이 HB도 조금 길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히스 번들 포텐셜이야. Look at this bundle potential. 이렇게 보여? 정상이야? 브로드한데요? 그렇다고 notched. 네.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EP 하실 적에 우리가 히스 번들 맨날 자꾸 그냥 보고 지나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이렇게 히스 번들이 notch되고 브로드되면 히스 번들 컨덕션 디스가 있다는 소리야. 왜냐면 히스는 원래 컨덕션이 빠른 티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샬퍼스 하는 게 헬프한 티슈야. 그렇지? 그러면 히스 번들은 샬프해야 된다. 창같이, 화살과 똑같이. 근데 이렇게 브로드되면은 히스 번들 컨덕션 벨로시티가 천천히 간다는 소리잖아. 그죠? 이 환자는 컨덕션 쓸 때가 있는 거야. period. 그건 one concept. second, PVC가 between sinusoid에 interpolation 되면서 블록하는 게 이게. 왜냐? 보시면은 그 P 웨이브, 페이싱 스파이크, 그 다음 페이싱 스파이크 아니, 요거요. 봐봐. 아니 페이싱 스티뮬러스 거기하고 그 프리시딩 QRS 봐봐. PVC. 오케이? 어떻게 됐어? 짜시. 네. 그 다음 거 가봐. 다음 어떻게 됐어? P 아니 거기 아니 거의 겹쳐서 나오네. 예. 스팀 HR 캡처했어, 그지? 근데 네. PVC가 나오면서 what a collide wavefront. 그러니까 AB 노드가 블록될 건 뻔하지. 왜냐? AB 노드 컨덕션이 슬로우하니까 레트로게이트 필백이 AB 노드 와서 콜라이드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음 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파우스가 생기니까 PVC가 생겨요 다시. 그래서 커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블록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persistent pillback phenomen이라고 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사이너스 레이트를 인크리하든가 뭐 파르마콜로기 만들고 아이소프레토 이런 걸 주면은 컨덕션이 다시 개인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에이비노다 컨덕션은 NN사인하고는 이걸 체인지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걸 봤다 그러면은 환자 이게 심하면 그러면은 정답은 PVC를 서프레션 해줘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에이비노다 컨덕션을 어쩔 수 있어요. 정답은 뭐야? PVC 어블레이션. 아니면 PVC 드럭 서프레션 해야 되는데 드럭들은 에이비노다 컨덕션을 나쁘게 하고 식사이너스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퍼머넌트 솔루션이 아니지. 그지? 만약에 내가 이 케이스를 했다 그러면은 I would seriously consider doing PVC ablation this time. 왜냐? 아이솔레이트 PVC도 나오고 환자들 릴레이트 스텝을 하게 되면은 매핑도 하기 쉽고 아까 같이 첨사와 같이 따라락 나오면은 또 매핑할 수가 없어. We get very confused.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일단 세로되고 약을 좀 주시고 안정되면 그때 어블레이션 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볼링 하면은 이 환자 PVC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 60, 70%? 50% 넘어. Yeah. 그러니까 indication what? 20%? 10%? Literature? More than indication. 선생님 아까 음. persistent 그 필링백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지금 고민했던 게 이게 진짜 내추럴한 AB 노드인지 아니면 PVC 때문에 생긴 필링백인지 그거를 감별하려고 한참 한 20분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전 리트로웨이드 필링백으로 생각했는데 persistent 왜 persistent라는 term이 왜냐하면 이게 파우즈가 생기니까 네. 블럭이 생기니까 지금 PVC가 커플해서 주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휘다는 거야. 네. on and off, on and off, on and off. 그러니까 컨덕션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이소프를 주게 되면은 에비노드 컨덕션 엔핸스 되니까 이게 서프레션 돼. 아이스프레 좋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improved. 이게 지금 보니까 PVC 그 PR이 작아지고 컨덕션 되네. 그렇지.
700까지 Right. 컨덕션이 되는 것 Yeah. 같은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디소시에이션과 비슷하게 보이지? 짧아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지금 컨덕션이 된 게 아니고 정션이즘이라고 지금 생각한다고? 액셀러레이션 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컨덕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RAP 피치 번들 어디 있어? 보여? 스펀들 안 보입니다. 저 여기. 조금 근데 움직인 그럼 것 어떻게 같아요. 프로브할 거야? 아이소프레리 이펙트가 계속 들어가면서 하트 레이트 에이비노다 컨덕션 NNS 하는 건지 PB가 세. 그 뒤에 PBC 트레이싱 보자. 있어? 네, PP 없어요. 인터벌이 세임이야? 거기? 아, 여기. 여기요? 여기 두 개. 마지막 두 비. 거기 그 P 웨이버라고. SBC가 그 P 아니야? 사이너스 아니야? 히스 번들이지 SBC가. 요거요? 그렇지. 아니 히스 번들 채널 내려와. 히스로. 오케이. 봐 거기. 예, SVC 카테타가 히스입니다. 위에 그치? 보니까 히스. 그러니까 보면은 분명히 SBC 3, 4에서 1, 2로 컨덕션 하고 있지? Agree? 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PBC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이 프리마처 HRBC 왔어. 네. Right? 어떻게 됐어? 컨덕트 했지? But then how do you explain that? PR이 길어 거긴 또. Right? 그러니까 지금 닥터가 argument I understand. 그렇지만은 이게 아이소프럴 때 heart rate가 acceleration하면서 AB노드 컨덕션이 enhance 되고 PBC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compensatory pause 길어진 건지 아니면은 truly dissociate 된 건 I don't believe it's a truly dissociate. I think this has to do with the AB노드 conduction. 그렇지만 아이소프럴 때문에 PR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페이싱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RAP 650에서는 또 블록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AB노드 일단은 컨덕션 질가 있으니까. 하이 디그리 AB 블록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어허. 그다음에 PBC 어블레이션도 생각을 했는데 음. 이 환자가 지금 PBC 모폴로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왔고 카디오마이피스 있는 사람 PBC 어블레이션 하는 건 또 함부로 계획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아까도 CTI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 혹시 제가 만들어지 않았냐 그런 생각 물어보셨는데 절대로 제가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음흠. 그래서 보호자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술은 마치고 오케이. 일단은 PBC 서프레션은 약제로 하면서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 PBC? 어디서 왔어? 그건 얘기 안 했지. 이 어블레이션 캐터인지 catheter. 봤어? 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비노다 컨덕션이야. 오케이? 그러네. 그렇지. 오블레이션 캐터. 그렇지. 여기 빠르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안 하려고 한다. 하여튼 그러니까 조심 있게 봐야 돼. 펠로도 알았지? 조심 있게 실수 안 하게 잘 EKG 보시고 엘렉트론 보시고 결정하는 거야. 왜 캐터인가 다 들어가봐. 캐터는 always RS야. PBC는. 디스톱 봐봐. 샤프하게 올라오지? 그걸 유니폴로 보면 QS야. 완전. 그래서 캐터 인듀스 메카니컬 PBC. 오케이? 저 엘렉트론 memorize that. 오케이. First 40 millisecond RS. 오케이? 요즘 오케이. 한 가지 원래 약간 케이스랑 다른 오케이. 질문 궁금하던 게 있는데 크게 얘기해요. 저희들이 보통 좀 슈퍼노멀 컨덕션이라는 페노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필링백이 있는데 그때는 필링백이 컨덕션을 잘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지금은 필링백이 블락이 되는 소견으로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지. 어느 장면에 맞춰야 how many, 될지 잘 no, how many 모르겠어요. different type of peeling bag you have that you know? 사실 필링백이랑 상황을 만나면 거의 컨퍼런스를 할 conduc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이. 네. 그래서 조셉슨 텍스트 보면 how many he described? 8개인가 9개인가 있어요. 7 맞습니다. for read. Then you will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그 읽고 와서 다음에 디스커션 한테 가르쳐 줄게요. super normal conduction은 오케이. relative refractory period에서 스티뮬러스가 왔는데 그게 PR 컨덕션이 블록돼야 되는 상태인데 안 되고 컨덕션하고 슈퍼노멀 컨덕션을 얘기해요. 그거는 필링백이 아니야. different mechanism. 그러니까 찰스 피시나 이 early investigator describe 슈퍼노멀 컨덕션 different thing. Nothing has to 필링백. 필링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에비노드 컨덕션 데크멘탈 티슈 이런 것들 아니면 리프락토리 피류가 아닌 데서 우리가 줬을 적에 컨덕션이 빨라지거나 딜레이 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조셉슨 텍스트북에 있는 거고 슈퍼노멀 컨덕션은 찰스 피시가 describe 슈퍼노멀 컨덕션. 근데 슈퍼노멀 컨덕션 메커니즘 모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인터랙티브 안 했어. It's a purely electrocardiographic observation. Okay?
그러니까 subsequently 다른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supernova conduction can be explained by gap junction phenomenon. 야, 그렇지만은 어느 게 맞고 틀린지 몰라. 하지만 supernova conduction 가끔 we can see it, but not common. 특히 Wedensky facilitation, same phenomenon. 그것도 gap phenomen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Wedensky facilitation은 굉장히 peculiar하고 유니크한 conduction이야. 그래서 읽어봐. Supernova conduction, Wedensky phenomenon, gap. That's your homework today. Okay. 야, 오늘 공부 많이 합니다. 자, 어블레이션 끝났습니다. Okay. 어떻게 됐어 이제? 답답합니다. 답답해? 근데 P-웨이브가 Still group it. 네, 그룹 비팅을 커플리스 나오고 있고 P-웨이브는 디소시에이션 Still hard block. 그런 소개를 보여서 핫블럭이 이 사람은 있고요. 하이 디그리 AB 블럭으로 판단을 했고 Okay. 요 놈들을 그럼 어떻게 서프레션 할 거냐. 그래서 환자하고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일단 페이스메이커 CRT를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베타 블록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디피브레이터는 보험 기준 때문에 못했고요. CRT-D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약제로 서프레션 하자 그랬는데 혈관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CRT는 페일했어요. 우리 김태훈 교수가 시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디스커션 해야 될게. 네, Would you consider surgical percutaneous LV lead replacement this patient? 내가 아무나 ask you that question. 만약에 환자가 truly CRT가 필요한데, okay? 우리가 물론 뭐 라판도 페이싱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네. CRT 같이 내로해지는 않거든. 그리고 지금 그 환자 PBC가 많으니까 우리 에코볼 쪽에 total desynchronized wall motion이라고 말하겠잖아. 네. 그러면 이 환자는 나이도 많으시고 트랜스플란트 못할 거고 엘바드도 못할 찬스가 거의 많은데 only chance we have truly beneficial this patient pacemaker defibrillator 간에 CRT patient 꼭 해야 되는 환자가 아닌가? CRT를 계획을 했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들어가셔서 코로나리 사이너스가 너무 작다. 아나토미가 non-suitable. That's what it is. 그러면은 would you consider minimum scope guided LV lead placement? That's what I'm asking. 뭐 fellow standpoint 내가 디스커스 하는 거야. 뭐 그것도 컨시더 해볼 수는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펠카드 이피전도 있고 액티브한 카디오마이패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지컬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환자한테 나중에 PBC 인듀스 카디오마이패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해놓고 PBC 어블레이션 하자고 일단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반대로 생각해. 뭐냐 지금 에코카르감하고 프로그레시브 이퓨전이 생기고 페리카르 엔핸스먼트 생기고 이렇게 생기니까 설전이 들어갔을 적에 페리카르 밥스까지 할 수 있다고 봐. 나는. 오케이? 우주기비 시스톨로직 샘플 그리고 에스피레이션에서 플루이드 샘플 받을 수 있고 same time LV를 꼽을 그럴 찬스가 내가 보기엔 더 다이그노스틱 할 수 있고 테라피릭 할 수 있다고 나는 컨시더하다고 생각해. That's what I think. 오케이? 다른 의견 있으세요? 딴 거는 아닌데 이젝션이 나쁘고 계속 프로그레스 할 것 같으면은 저희 디피브레이터 백업을 같이 해줘야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기 아까 RBB니까 정확하게 인디케이션은 안 되겠지만 LBB 에어리어 페이싱 플러스 저희 ICD를 갖다가 하나 에이펙스 쪽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터는 그냥 CRT를 집어넣고 LBB A 페이싱 리드를 갖다가 CRT LB 포트에다 집어넣고 ICD는 그 대신 페이싱 스레이홀드를 갖다가 굉장히 낮춰갖고 괜히 LB AP 스페이싱 돼갖고 오히려 더 이 페이싱 인듀스 카디오마이패시 만들지 이분이 않게 약제를 충분히 못 썼기 때문에요. 예. 상의를 충분히 하고 나서 랩트 바늘 페이싱을 그냥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septum 쪽에 CRTP를 하려고 해도 약을 썼어야 되지 않나요? 스레시홀드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약을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AB 블럭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니 예. 저 페이싱 하고 나서 일단은 PB 서프레션 하기 위해서 레이트를 확 올려놨어요. 이때 90회까지 올려놨던 것 같고 A 페이싱, V 페이싱이 되고 있고 여기는 역시 PBC가 계속 뛰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서프레션이 되니까 뭐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그래도 QRS 위드스가 아주 넓지 않게 A 페이싱, V 페이싱 90회로 지금 페이싱을 해놨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한 2주 있다가 페이스메이커 클리닉에 왔을 때 저기 VBI로 놨습니다. 자기 리듬을 살려보려고 그랬더니 여전히 이거는 정셔널 엑셀러레이션으로 생각이 되는데 PVC 하나 보이고 이런 리듬이 없고 나중에 이제 한 2주 있다 페이스메이커 클리닉에 왔을 때 후구선 잠깐 찍어봤더니 P-웨이브가 역시 디소시에이션 돼 있는 LBBB 패턴이고 마지막 파이널 리키지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케이스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좀 디스커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P-웨이브 보이시죠? 잘?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PVC 소스가 거의 뭐 보면은 파스티큘러 레벨 아니면은 컨덕션 티슈 레벨이기 때문에 어블루션 하게 되면은 UV 컴플릿 하고. 오케이. 그게 되니까 그 다른 말을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리싱크레이션 테라피를 하고 환자 인플루언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어블레이션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더 이펙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블레이션 한다 그러면 서브스트레이트 맵 다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되겠죠? 어블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텐시브 쉬운 어블레이션 해야 될 것 케이스 같은데 그게 되니까 하플록이 조금 펀하고 QRS는 굉장히 와이드 할 것 같고 지금 랩번더 브랜치 페이싱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QRS가 그렇게 내려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아마 에피카리얼 리드 집어넣고 바이옵시하고 드레인하고 그리고 다이건 좀 충분히 하고 트리트먼트하고 혹시 그거 하면서 또 리버스블 카우즈가 생기면은 더 좋고 특별히 그럼 뭐 오블레이션 할 필요도 없잖아. 그렇지만은 물론 그런 찬스는 지금 희박해 보기에도 크로니컬리 그렇지만은 환자의 히모다이나믹이나 이런 거 쪽에는 에피카리얼 리드 인서션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냐면 요즘 에피카리얼 리드 굉장히 심플해요. 도라코스캅 뜨고 또 목구멍 뜨고 롱 디플레이션 안에 들어가서 딱 찍고 그냥 집어넣으니까 요즘 설전들 빨리 하면 한 40분 끝내. 옛날 같으면 이렇게 째고 그런 거 없어. 스코프가 들어와서.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QRS 위드스나 이런 건 재면서 나요. 그렇지.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페리칼 윈도우 하면은 리드가 움직이냐. 그러니까 금방 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페이싱. 근데 대개 보면 지금 랩 번들이 지금 하이스타트만이야. 그러니까 대개 이제 라로 쪽에 가서 딱 뽑으면 되니까. 그 설전이 5월에 프로카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 풀까지 정도까지 필요 없어. 드릴드 가지고 보고 왜 네로스타 가서 뽑으면 돼. 그렇게 저는 크게 오히려 컴플레이트 안 되면.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환자가 sarcoid, early sarcoid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sarcoid가 처음에 인볼브할 때 septum부터 인볼브하면서 그다음에 다이그노스가 더 하플럭이 오고 힘들고. VT가 오고 마지막에 파이널 하페를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비헤이비얼 보면은 뭐 할플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페리카리니스마 이런 것도 있고 페리카리 비전도 있고 그다음에 컨시스턴한데 문제는 이제 사이코이드라 그러면은 물론 뭐 이뮤노서프레션 테라피가 정답인 것 같은데 근데 하플레가 계속 지속되고 환자는 힘든 상태니까 아마 다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사이코이드라 그래가지고 완전 지금 카르마트가 이렇게 왔는데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리버설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우리 경우로는 카르마까지 계속 컨티뉴 persist 악화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뮤노서프레션 테라피에도 사이코이드 카르마트 리버설 안 되면 나는 I don't believe it. We had a few cases. They don't get better. 그래서 아무래도 리싱크리즈는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다. That's what I think. Okay. 그래서 다른 comment PVC 있습니까? 네, 그래서 PVC 인듀스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이제 우리가 오블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효과적일 거라고 레커멘드하는 거는 모노몰픽한 몰폴로지가 이제 뭐 15% 이상일 때 오블레이션이 효과적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부분 흔히 얘기하는 PVC 인듀스 카디오마이오패시고 저렇게 멀티폼하고 아주 그냥 그룹 비팅 막 굉장히 희한한 몰폴로지 PVC는 사실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선행됐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ICD 백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기간만 됐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업해야 돼. 사실 그렇잖아요. ICD를 결정하는 것이 꼭 뭐 인디케이션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환자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뭐를 트리트먼트 리시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네. 지금 클리니컬 데이터 보면은 ICD도 물론 세이버 라이트 하지만은
그 반면에 그만큼의 또 inappropriate shock을 가져올 수 있는 환자, 이 환자 특히. 그러니까 환자분이 뭐 quality of life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sudden death나 이런 그런 경우를 갖다가 뭐 그렇게 걱정 안 한다 그러면은 ICD를 우리는 안 심어요. 바이비 페이스메이커 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로서 보면은 진짜 솔직히 뭐 EF가 떨어지고 이렇다 그래가지고 꼭 ICD를 심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가이드라인 하는 소리고 환자 인디비주얼하게 설명 충분히 하시고 앉아서 설명하고 ICD하고 페이스메이커 디퍼런스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뭐 극하면은 ICD 샥을 몇 번 맞으면은 완전 PTSD 신드롬이 생겨요. 이건 더 worse야. worse than arrhythmia.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클리니션으로서 그런 거를 리코그니션 하면서 아직은 리포트 많이 안 하려고 그래. 그거는 왜냐하면 너무 인더스트리가 러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eventually it's going to come up.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 환자만 해도 PTSD, ICD 샥 맞고 생기는 율이 거의 15%예요. 15%. 어떤 환자는 아예 빼달라고 그래. 죽는 게 낫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어스한 이슈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걸 언더이스트면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올 거고, 그렇게 하니까 별진대로 에듀케이션, 환자, 특히 펠러 선생님들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이해 충분하게 한 다음에 decide. 네, one last question은 제가 이 케이스 다시 리뷰해 보면서 혹시나 호다론하고 디족신 때문에 디옥신 레벨은 정상 레벨이긴 했는데 Right. 이렇게 멀티폼의 PBC를 트리거하지 않았냐. Yeah. 컨덕션 시스템에 나온 Right. PBC거든요. 이게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bidirectional VT 같이 네. bigeminal slow isoventricular rhythm이죠. 다이그노스가. answer is yes. 왜냐하면 serum level 디족신하고 tissue level 디족신하고는 complete different ballgame. Absolute. 그러니까 serum level을 가지고 디지톡스가 없다 있다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헤미오다이나믹, 파르마코다이나믹의 디족신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 내가 이 케이스를 받았을 적에 박현원 선생이 나한테 드럭 리스트를 안 줬어. 내가 물어봤어. 이제 스포킹 환자 디족신 먹고 있느냐. 선생님 박현원 선생이 다행히도 다시 리뷰하셔서 보내줘서 컨펌하셨는데 이제 그거 엑스클루드 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그렇게 만약에 그게 하나의 인플루언스 팩터라 그러면은 time will resolve. 왜냐면 아미오다놀 레벨이 굉장히 오래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 조금 지켜보고 하트펠러 전하고 지금 보면은 마지막 EKG 보시면 PBC가 거의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 제가 리뷰하면서 또 한 가지 좀 반성한 게 지금 이제 파트별로 다 나눠지다 보니까 하펠러 메디케이션은 하펠러 파트에서 하고 부정맥 치료는 이쪽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환자의 심전도만 치료하려고 그러지 환자 자체를 놓치거나 이런 우리가 오히려 그렇죠. 의사가 충분히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전문의라 그래가지고는 이고가 너무 높아가면은 they don't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환자 보고 나서 we don't talk each other in common open channel. 그래서 만약에 heart failure가 자기 heart failure manage 한다고 부정맥 의사를 인클루드 안 하면은 you can have a lot of trouble. 그래서 미국은 지금 heart failure 팀이다 그러면은 여러 의사 중에 한 분이 부정맥 의사예요. 꼭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IVICD, ablation, drug interaction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의사가 무슨 내가 아미오다놀 쓰기는 환자를 디족신 써주지? 그러면 알러트가 떠요. 딱 스크린에. This is a potential interaction. 이거 severe, mild, moderate. 그러면 의사가 그 컴퓨터를 보고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이게 찬스가 있다 없다.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 대신 약을 쓰면은 그게 태기가 돼. I'm responsible. 오케이. 걔들이 팔로워서 체크할 수 있어. 누가 썼는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드러그 인터랙션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은 메시지가 와요. 이 환자가 아미오다놀 먹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컴퓨터 차링이 돼버려. 변호사 컴퓨터까지 들어가게 그게 hopefully hopefully가. 그러니까 뭐 그런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선생님 그 ICD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막 이 트라우마 받고 사이킥한 환자들도 저도 몇 번 경험해 봤는데 그런 환자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ICD 샥을 갖다가 좀 늦게 들어가게 해요. 디텍션 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멘탈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하니까 샥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싱코브 났지만 샥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근데 되게- 이너프로스팅 샷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긴 한데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네. 환자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뭐냐? 야, 글쎄요, 물론 이왕할 큰일 때 나요, 큰일 나. 싱크하다가 뭐 잘못 넘어져가지고 헤드 인jury가 생기고 블리딩하거나 깨졌는데 마음 편해. 그런 예. 찬스도 있기 때문에 네.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운전하다가 싱크하면 어떡해? 아니요, 글쎄 그런 얘기 해주죠. 자. 그 대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물론 디텍션 요즘은 뭐 BF도 뭐 이니셜 디텍션이 40bit 크라이테리아 뭐 이렇게 넣고 하지만은 뭐 모노모피비티 같은 경우는 엔터타키 페이싱이 길고 디텍션도 길고 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너 퍼펙트 샥은 계속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건 어버이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이너프로스팅 알고리즘,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밍, SVT 디스크리미네이션 다 해도 이너 퍼펙트 샥 리덕션은 미니멀리 이펙트. 그게 우리 경험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 ICD가 이게 과연 환자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환자가 82세, 미국의 아메리칸 라이프 익스펙턴스가 지금 79.8이거든요. 80세 넘으면은 ICD 권장 안 해. 환자한테 설명하고. You lived long enough. You want a quality of life? Or you want a miserable life with a long life? 그 설명하지? 환자 절대 굉장히 섭섭할 거야. 환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환자 나중에 디스커션 하고 나면 고맙다고 그래 거의 다. 물론 환자가 계속 I want to live up to 100. Yes, then for ICD. 그렇지만은 환자 no, I don't want to live long. I want to live quality of life. PTSD 안 생기겠다고 하면은 no ICD. 그런데 그거 디시전을 차트에 다큐멘트만 하시면 돼요. 메디컬 리갈리 이유가 될 리가 없어. It is a medical decision. You clear mind, conscious decision guided based on the pure fact of medicine. 그걸 잘하는 게 요즘은 또 중요한 거예요. 의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이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 나중에 변호사를 받아 시끄럽게 구차하게 안 하려면은 잘 다큐멘트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내 생각이 그런 거를 고려했다. 그걸 다큐멘트 하시면은 no problem. There's no way you can get lost. Okay? 네,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굉장히 또 재밌는 EKG 가지고 디스커션할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너무 좋고요. 미국에서 일부러 와서 이하시 때부터 애써주신 황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영석 교수님, 한성욱 교수님 좋은 케이스 디스커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남기병 선생님도 들어와 있고 이소영 선생님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 제가, 토요일 아침에 오셨는데 부탁하고 네. 싶은 거는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시고 네. 저희들이 어떻게 조금 더 컨퍼런스를 잘할 수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알려주시면은 그리고 또 특히 컨퍼런스를 계속할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보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피드백 주시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잘 고쳐나가도록 노력할게요. 남기병 선생님 지금 화면 띄우셨는데 한 말씀 주시죠, 선생님. 네, 아유, 수요일날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예, 저기 박희남 선생님 케이스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선생님. 이게 그 플로터가 CTI 말고 혹시 LA 타키 같은 것, 플로터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인덕션은 그 다음에 그냥 뭐 250에서 180까지 페이싱하는데 인덕션은 더 안 됐고요. 네, 어블레이션하고 터미네이션 됐는데 이 사람 LA 사이즈는 60mm라서 랩트 에이트룸에서도 더 어그레시브하게 줬으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좀 많이 늦었는데 하나만 더 질문 주시고 한성우 선생님 그 캄보디아에 산 케이스에서 네. 프렉사이테이션이 이제 중간에 없어진 게 로컬 그 리프렉토리 피리어드가 이게 그 악셀 패스웨이도 이게 그 페이싱 레이트가 빨라지면 더 짧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게 HER 그 레이트하고 악셀 패스의 ERP가 짧아지는 거에 그 인터플레이에 따라서 이게 악셀 패스에 그거를 어커머데이션 못할 정도가 되면 거기서 블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콘덕션이 되고 그래서 이게 VF가 생기고 그러니까 래피드 벤트리클 리스폰스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걸 설명할 수는 없을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것도 하나의 possibility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컨실먼트라는 게 결국은 에비노드의 프로퍼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근데 바이패스 트랙트는 그런 성질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런 인터랙션 때문에 바이패스 트랙트의 컨덕션이 블락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이터 레이트 너무 빨라서 악셀 패스웨이가 리프렉토리가 그걸 컨덕션을 못할 정도로 빨라져서 아마 블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악셀 패스의 ERP가 많이 짧아지면은 그 사이에 그러면 또 콘덕션이 되기도 하고 아마 그런 all와 none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코멘트는 중요하신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는 accessory pathway는 HR insertion이 브랜치가 되어 있다 그러고 most patient pathway는 그다음에 A ventricle side single insertion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전부 사람들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다 그러면은 wave front가 어떻게 그 pathway orientation의 presentation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비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insertion이 브로드하기 때문에 which direction 오든 간에 컨덕션이 되고 있는 상태고 pathway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 oblique pathway다 그러면은 이 pathway가 oblique direction으로 오게 되면은 wave front가 컨덕션이 좀 잘 될 거고 perpendicular 하게 되면은 또 컨덕션이 슬로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wave front fragmentation presentation도 중요할 것 같고 선생님 말씀한 것 같이 interplay between the effective refractory due to the catecholamine surge 등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환자분들 이 환자는 저희들이 한참 보고 있었는데 릴라블하게 그 웨이브레이크가 먼저 생기고 코로나리 사이언스 없으면서 그 패트가 블록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인트레스팅하다. 그래서 제가 한성호 선생님한테 지적을 했더니 이거 케이스 넣겠다.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선생님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감사히 네, 잘 들었습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그 피드백을 좀 주시면은요. 어제 그 세브란스에 썼던 저 꿀팁 라이브하고 오늘 EKG 컨퍼런스에 대해서 적을 주시면은 앞으로는 이제 여러 기관에서 좀 자료를 모아서 각자 또 보물 EKG도 갖고 계실 텐데 이렇게 KHRS 프로그램으로 조금 확장시키는 거를 이사장님하고도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 아니, 뭐, 마치시죠. 저는 영광입니다. 은퇴한 사람 불러다 놓고 뭐 참 많은 거 가르쳐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하시면 큰일 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